많은 분들이 딱 하나의 실수 때문에 합병증으로 고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당만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위험은 시작된 겁니다. 당뇨는 조용히 몸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무심코 하고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멈춰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당뇨가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 1. 약을 멋대로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혈당이 잠시 좋아졌다고 약을 중단하거나 스스로 용량을 바꾸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혈당이 잠시 좋아졌다고 스스로 약을 끊거나 오늘은 많이 먹었으니 약을 2알 더 먹어야지 하고 자기 판단으로 용량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눈, 신장, 신경, 심장 같은 주요 장기에 손상을 주고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약을 끊은 경우 60대 황미경 씨는 당뇨 진단 후 약을 복용하며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이제 다 나은 것 같다며 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뒤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300mg/dl 이상으로 치솟아 있었고 이미 눈에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약을 끊는 순간 병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례 2. 용량을 멋대로 늘린 경우 반대로 50대 B씨는 평소보다 많이 먹은 날 불안한 마음에 약을 2배로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새벽에 극심한 어지럼증과 식은땀, 손 떨림이 나타났고 병원에 갔을 때는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스스로 더 먹으면 안전할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 것이죠. 정리하면 약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응급약이 아니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조절된 용량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과 관리 없이 약을 멋대로 끊거나 조절하는 행동은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2단 음식단 음료를 가끔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는 것. 왜 위험한가? 케이크, 빵, 떡, 주스, 탄산음료 같은 단순당 음식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이 혈당의 급상승 자체가 큰 부담이고 반복될수록 혈관이 손상되며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는 오늘은 생일이니까, 명절이니까, 가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사례 1. 명절 음식 70대 C씨는 평소 식단을 잘 지켜왔지만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먹는 떡과 전을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 아니었죠. 명절 내내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결국 명절이 끝나고 병원에 갔을 때 혈당 수치가 400mg/dl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명절은 1년에 몇 번 안 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몸을 크게 해친 것입니다. 사례 2. 음료 습관 50대 D씨는 평소 물 대신 과일 주스를 즐겨 마셨습니다. 주스는 과일이니까 건강에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주스 한 컵에는 과일 몇 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D씨는 체중이 급격히 늘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약의 종류와 용량이 늘어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스트레스 해소라는 핑계 직장인 40대 E씨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케이크나 초콜릿을 먹으며 한 번쯤은 괜찮다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성 폭식은 주 1회가 되고 결국 주 3회, 매일로 늘어났습니다. 6개월 뒤 E씨의 당화혈색소 HbA1c는 9% 이상으로 치솟아 합병증 위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단 음식과 단 음료는 가끔이니까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한 번의 방심이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망막신장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이 무너집니다. 3. 운동을 전혀 안 하거나 갑자기 무리하는 것. 왜 위험한가? 운동 부족 인슐린 저항성 증가 혈당 조절 실패. 무리한 운동 저혈당 위험. 운동은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반대로 갑자기 과격하게 운동하면 저혈당이나 근육관절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즉 운동의 부족과 과잉 모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사례 1. 운동 부족으로 인한 악화
65세 FC는 퇴직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약으로 조절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몇 달 후 혈당 수치가 잘 잡히지 않고 체중이 8kg 이상 늘어났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동시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약을 두세 가지로 늘려야 했고 이는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사례 2.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 반대로 50대 G씨는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를 듣고 충격을 받아 바로 다음 날부터 하루에 2시간 이상 러닝머신을 뛰었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새벽에 식은땀, 어지럼증, 손 떨림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에 갔을 때는 심한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과격한 운동이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부른 것이죠. 사례 3. 잘못된 주말 운동 습관. 40대 직장인 H씨는 평일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주말마다 등산이나 축구 같은 격렬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을 하지 않는 평일에는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됐고 주말 운동 후에는 저혈당 증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든 겁니다. 당뇨 환자에게 운동은 꾸준히 안전하게가 핵심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갑자기 무리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극단적인 패턴은 모두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꾸준히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 왜 위험한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립니다. 화, 걱정, 불면을 오래 두면 혈당 관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5. 술, 담배를 끊지 않는 것. 왜 위험한가? 술관에서 당 대사를 방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유발, 담배 혈관 손상, 심근경색, 뇌졸중, 망막병증 같은 합병증 가속화. 술은 간의 당 대사를 방해합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져 저혈당이나 반대로 혈당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술을 마시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켜 당뇨 합병증을 가속화합니다. 당뇨 환자는 원래도 혈관이 약해져 있는데 담배 연기가 혈관을 더 좁히고 손상시켜 심근경색, 뇌졸중, 망막병증, 하지 괴사 같은 합병증 위험을 훨씬 높입니다. 그래서 금주구면은 당뇨 관리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례 1. 술로 인한 저혈당 쇼크. 60대 I씨는 당뇨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친구들과 모임에서 소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술을 마신 후 몇 시간 뒤였습니다. 새벽에 심한 어지럼증과 식은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저혈당 쇼크 상태였습니다. 술이 간의 혈당 조절 기능을 막아 약효와 겹쳐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례 2. 흡연으로 인한 합병증 가속화. 50대 J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끊지 못했습니다. 담배 피면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혈당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잘못된 자기 위안이 있었죠. 그러나 몇 년 뒤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흡연 때문에 혈관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례 3. 술, 담배를 동시에 한 경우. 70대 K씨는 평생 술과 담배를 함께 즐겨왔습니다. 당뇨 진단 후에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는데 결국 협심증과 당뇨 발발 괴사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수술로 발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고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술과 담배가 당뇨 환자의 혈관을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술과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합병증을 앞당기는 촉매제입니다. 한 잔쯤은 괜찮다, 한 개비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구면은 선택이 아니라 당뇨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금주구면은 필수입니다. 6. 혈당 체크와 병원 검진을 게을리하는 것. 왜 위험한가? 느낌에 괜찮다는 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가 혈당 체크를 하지 않으면 고혈당, 저혈당 위기를 놓치게 되고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하면 합병증을 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 나는 몸 상태가 괜찮으니까 굳이 매번 혈당을 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느낌으로 알 수 없는 병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자가 혈당 체크를 소홀히 하면 고혈당, 저혈당 위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합병증 눈, 신장, 신경, 혈관은 조용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건너뛰면 뒤늦게 발견해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례 일자가 체크를 안 한 경우 50대 L씨는 나는 증상도 없고 몸도 멀쩡하다며 집에서 혈당 측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정기검진에서 당화혈색소 10% 이상이 나왔고 이미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괜찮으니까라는 자기 착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 것이죠. 사례 2 정기검진을 건너뛴 경우 60대 M씨는 병원 다니는 게 귀찮아 정기검진을 미루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안과에 갔을 때는 이미 망막 출혈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검사했더라면 시력 손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혈당 체크와 정기검진은 몸의 조기 경고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게을리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 계기판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6번 혈당 체크와 정기검진을 게을리하면 합병증을 놓치고 치료 시기를 놓친다. 7발 관리 소홀히 하는 것. 왜 위험한가? 당뇨 환자는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상처가 나도 통증을 못 느껴 방치하기 쉽고 혈액순환도 나빠서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상처가 궤양, 감염, 괴사로 번져 결국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작은 상처의 무서움. 70대 N씨는 집에서 맨발로 다니다가 발바닥에 작은 못이 박혔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냈지만 몇 주 뒤 발이 붓고 고름이 차서 결국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사례 2 발톱 관리의 부주의. 60대 여성 O씨는 발톱을 스스로 깎다가 살짝 살을 베었습니다. 통증을 크게 못 느껴 그냥 두었는데 상처가 골마 당뇨발 궤양으로 발전했고 결국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발톱 손질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 3세 신발의 함정. 직장인 P씨는 새 신발을 신고 장시간 걸었다가 발뒤꿈치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당뇨 환자는 상처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단순 물집이 점점 커져 괴사 직전까지 갔고 치료에 몇 달이 걸렸습니다. 발 관리는 당뇨 환자에게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절단을 막는 생명 관리입니다. 매일 발을 확인하고 상처가 생기면 즉시 치료하며 맨발로 다니지 않는 것이 기본 수칙입니다. 한 줄로 정리해보면 당뇨가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약, 음식, 운동, 생활 습관을 자기 멋대로 하면 합병증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사연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노후사연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